138페이지. 변동대와 and 판구조론. 일단 변동대가 무슨 뜻이냐? 앞에 뭐가 붙은 거야? 이 말이 붙은 거지. 변동대라는 얘기는 지각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동대란 지각 변동이 빈번히 발생되는 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뭐 아니면 뭐를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해? 지진? 지진앤드 화산 활동을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두 가지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 변동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지진대라고 표현하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화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동대에서 지진대, 화산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지진대.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대, 화산대. 근데 웬만하면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 아니면 상관이 없어.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요거 생각하세요. 지진이 발생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화산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그러면 반대로 화산이 발생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화산은 지진을 동반합니다. 아시겠어요? 화산 활동은 지진을 동반한다. 잠깐만. 여기 자, 그래서 화산대는 이 얘기는 뭐야? 화산대는 무슨 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진대를 포함한다. 이 얘기야. 근데 반대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야, 화산 폭발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 화산 폭발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저기 일본에 있는富士山이 폭발한다고 쳐봐. 폭발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 산이 부풀기 시작해. 폭발하려면 그러면서 부풀면서 욱욱욱 하겠지? 뭐가 발생해요? 지진이 발생하고요. 화산이 빵 폭발한다고 치자. 그 충격이 대단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충격에 의해서 동시에 지진 역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은 지진을 동반할 수뿐이 없어요.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산이 발생하려면 지하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 마그마가 있어야지. 그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분출하는 게 화산 폭발 아니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마그마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근본 에너지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어려워? 지구 내부 에너지야. 여기서 다시 써줄게. 지각 변동 판구조론. 지각 변동에 대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다시 한번 써줄게. 여기까지 일단 대충 되셨죠? 자,
판이란 뭐냐? 얘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판 구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판부터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일단 판 이퀄 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 포함 한 걸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표현한다.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구조를 보게 되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가장 안쪽이 뭐? 내핵. 그 위쪽이 외핵. 그 위쪽이 멘틀. 가장 껍데기가 뭐예요? 지각. 이 중에서 지구 내부 층상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다? 멘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판이라고 지금 정리하는 이 판은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 현재 그림에서 어느 정도? 요 정도.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얘를 판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얘를 뭐라 그런다고? 암석권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판이라고 해. 하려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살짝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바다. 얘 육지. 이 경계가 바로 여기가 지각이고 여기가 밑이 뭐란 얘기야? 멘틀이란 뜻이에요. 경계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얘가 지각. 여기 아래가 을 그렸고요. 지각에는 육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이쪽 부분의 지각을 무슨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대륙 지각이라고 예전에 정리를 했었고, 바다 밑에 있는 이 지각을 무슨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해양 지각이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조금 지금 요 경계 그랬잖아요. 요 경계.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 요 경계면을 무슨 면이라고 하는지 기억나니? 지각과 멘틀을 경계를 짓는 이 경계면의 이름.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모호면. 혹시라도 단어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에요. 지각 멘틀의 경계면의 이름을 모호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판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판 얘기 끝나지 않았잖아. 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 포함해서 그림상으로 이만큼이 판이란 뜻이야. 알겠니? 이만큼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 판의 평균 두께 약 100km까지. 지각의 두께가 대륙 지각이 두껍잖아. 봐봐. 그림에서도 대륙 지각이 두꺼워, 해양 지각이 두꺼워. 대륙 지각이 두껍단 말이야.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40km야.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한 10km 정도 되어요. 아시겠죠? 대충 그래. 근데 판이라고 하는 건 40km를 넘어서 몇 km란 얘기야? 100km. 이만큼이 판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러면 멘틀에서 여기까지 위는 암석권이면 이 밑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암석권 바로 밑에 여기를 뭐라 그런다? 여기는 암석권이라고 명명한다 그랬어요. 요 밑에 여기를 뭐라 그럴까? 연약권이라고 명명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약권이 현재 그림에서 이 아래 전체가 다 연약권이 아니라 특정 부위까지가 여기가 연약권이라는 뜻이에요. 연약권. 그 위를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연약권에다가는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느냐? 연약권은 일단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연약권의 물질 상태는 무슨 권? 무슨 체? 당연히 고체야. 멘틀은 고체 상태야. 알겠죠? 연약권, 액체라 그러면 안 돼. 고체다. 그런데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면서 일단 고체예요. 일부, 연약권의 일부는 마그마로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뭐 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용융 상태다. 일부 용융 상태. 녹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연약권은 무슨 성이 있다라고 표현해? 유동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뭐 한다는 얘기야? 움직인다. 알겠니? 그래서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아래쪽이 뜨겁잖아. 그러면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뜨거운 멘틀은 올라와서 식은 멘틀은 내려가고, 이 대류 현상이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그래서 유동성이 딱 가르고 멘틀 대류 현상. 이 연약권에서 발생한다. 암석권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그러면 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판은 어쨌든 지표로부터 100km 두께 정도를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 각각의 이름 무슨 판, 무슨 판으로 구분한다? 대륙판,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의 종류는 일단, 판의 구분은, 판은 두 개의 종류를 나눈다. 무슨 판과 무슨 판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합니다. 그림을 얘가 열심히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을 봤다면 대륙판이 두껍다는 얘기야, 해양판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야? 대륙판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아시겠죠? 두께로서 정리를 하자면 대륙판 두껍다. 해양판 상대적으로 얇다. 근데 밀도는 다르지. 대륙판의 밀도가 커, 해양판의 밀도가 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쉬운 말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대륙판이 무거워, 해양판이 무거워. 해양판이 무거워요. 그래서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해양판은 밀도가 크다. 알겠죠? 그러면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구성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 생각하면 됩니다. 해양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암석의 이름 뭐예요? 현무암질. 대륙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암질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기억.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륙판, 해양판 계속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런데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구조론은 지금 판에 대한 기본 정의를 내렸고요. 판은 지각뿐만 아니라 멘틀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판구조론은 그러한 판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들이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마치 퍼즐로 이루어져 있듯이 여러 가지 조각으로 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판, 한 10여 개, 10개에서 15개 정도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판 구조론이야. 알겠어요? 그럼 왜 움직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되겠지? 판이 이동하는 건 판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판 밑에 있는 누가 움직여서 멘틀의 대류가 있기 때문에 연약권의 운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니까 그 연약권 위에 있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판이 함께 뭐하게 된다는 얘기야? 움직여 가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구조론의 핵심 이동 원인은 누구다? 멘틀 대류다. 멘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난다?
변화권에서 일어난다.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판이 움직인다. 그래서 판이 찢어지면 이걸 무슨 경계라고 표현해? 발산,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판과 판이 충돌을 해서 모아지면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찢어지는 것도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엇갈리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찢어지면 발산, 모아지면 수렴, 엇갈리면 보존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찢어지든 모아지든 엇갈리든 그 경계에서는 지진이 매우 뭐하겠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모든 경계에서 지금 얘기했던 수렴형 경계든 발산형 경계든 보존형 경계든 간에 판의 경계라고 하는 곳에는 무조건 지진되는 형성이 된다. 무조건. 근데 그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그건 따져봐야 된다. 모든 경계에서 화산 활동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는 무슨 경계냐? 보존형 빼고. 무슨 형 경계 아니면 무슨 형 경계야? 수렴형 아니면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내에서도 또 나뉘어져. 그거 다음 시간에 나갈 거야. 아시겠죠?